안녕하십니까. 회사에서 인정받는 엑셀 업무 회계편 두 번째 시간, 문서 작업을 편리하게 해서 양식 버튼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서 작업을 저희가 편리하게 하는 방법에는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여기 두 번째 시간에서는 저희가 양식 버튼을 이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양식 도구 모음을 쓰기 위해서는 저희가 양식 도구 모음을 부르셔야 되는데요. 자, 양식 도구 모음을 부르실 때에는 2003 버전 같은 경우에는요. 보기에서 도구 모음에서 양식을 클릭하게 되면은 양식 도구 모음이 표시가 되세요. 또는 도구 모음에서 여기 도구 모음 여백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신 다음에 양식 버튼을 선택하셔도 되고요. 자, 그런데 2007은 아마 조금 여러분들이 다르실 거예요. 2007 같은 경우에는 바로 안 보입니다. 양식 버튼이요. 자, 오피스 단추에서요. 엑셀 옵션, 그 다음에 기본 설정에서 자, 여기 보면은 가운데 자, 기본 메뉴의 개발 도구 탭 표시라고 하는 부분에다가 체크를 해 주셔야지 개발 도구라고 하는 메뉴가 생기면서 양식 도구 모음이 보이게 되세요. 그래서 2007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양식 도구 모음을 부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두 번째 양식 도구 모음을 부르시면은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양식 도구 모음 양식 도구 모음이 표시가 될 거예요. 자, 그러면은 첫 번째 레이블이라고 하는데요. 일반 텍스트를 입력하는 기능이에요. 자, 그 다음에 2번은요. 생긴 거는 거의 흡사하게 생겼는데 텍스트와 입력란이 같이 삽입되게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글자를 쓰실 때는 레이블, 그 다음에 글자와 함께 저희가 뭐 예를 들면 여러분들 인터넷 그 회원가입 같은 거 하실 때 이름을 삽입하는 부분이 이렇게 표시가 되잖아요. 그래서 요 앞에는 레이블이고 뒤에는 입력란이 나오게끔 하는 경우에는 입력란이라고 하는 두 번째 아이콘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그룹 상자는 옵션 단추의 묶음이에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은 남자, 여자를 이렇게 묶어서 저희가 그룹 상자로 표시하기도 하죠. 자, 그 다음에 4번에는 실행 단추. 그래서 버튼을 눌러서 저희가 뭐 매크로를 실행하게 한다든가. 자, 그 다음에 5번은 확인 단추. 그 다음에 6번은 옵션 단추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7번은 목록 상자고요. 8번은 콤보 상자인데 차이점이 뭐냐면 목록 상자는 리스트들이 다 보이세요. 이렇게. 직접 보이는 상태에서 고르는 거 비해서 콤보 상자는 옆에 자, 콤보 박스를 누르셔야지 요거를 옆에 화살표를 이렇게 누르셔야지 리스트가 나오게 되죠. 이게 콤보 상자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마 목록 상자보다는 콤보 상자를 많이 보셨을 거고요. 자, 그 다음에 9번 같은 경우에는 목록 상자와 텍스트 상자의 조합, 10번은 콤보 상자와 텍스트 상자의 조합, 그 다음에 11번은 스크롤바. 여러분들 많이 보시죠? 화면이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야 될 때. 자, 그 다음에 12번은 회전자. 그래서 수치 자료의 증가 또는 감소를 저희가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게 뭐 생일 같은 경우에 또는 태어난 연도에 그래서 값을 일정하게 올리거나 내리실 때. 그 다음에 13번은 컨트롤 속성. 그 다음에 4번은 코드 편집. 15번은 눈금선을. 그래서 저희 왜 쉬트에 눈금선을 표시하거나 또는 해제하실 때 사용하시는 도구 모음들이에요. 자, 그래서 저희가 이 양식 도구 모음을 다 이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몇 가지만 골라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먼저 보게 되시는 게 명령을 실행하는 명령 단추 또는 실행 단추라고도 하는데요. 아까 그냥 이렇게 버튼같이 생긴 거. 자, 단추를 만든 후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 매크로를 지정해서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 버튼은요, 명령 단추는 혼자서는 사용할 수 없고요. 매크로를 짜서 그 다음에 이 버튼에다가 매크로를 지정해서 실행을 할 수 있게끔
저기 되세요. 그래서 보통 저희는 이런 방법으로 명령 단추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명령을 쉽게 해주는 콤보 상자. 자, 이렇게 보시면은 여러분들 금방 이해가 되실 거예요. 자, 보시는 것처럼요. 이렇게 옆에 요 화살표를 누르면은, 예. 자, 부서명이 뜨게 되세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내가 원하는 뭐 관리부를 입력하고 싶다 그러면은 클릭하게 되면은 관리부가 선택이 되는 거겠죠. 자, 그래서 이거를 이제 그 콤보 상자를 만들고요. 그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 컨트롤 서식을 지정하셔야 되는데, 컨트롤 서식을 누르면은 보시는 것처럼요. 입력 범위. 자, 요 콤보 상자에 들어갈 리스트를 이렇게 셀 참조를 시켰어요. 그 다음에 셀 연결. 그래서 실제 데이터는 자, 화면에는 이렇게 표시가 돼서 저희가 관리부를 선택을 하게 되면은 우리 눈에는 이 관리부가 보이지만요. 컴퓨터는 하나, 둘, 셋, 넷. 그래서 2가 나오게 되세요. 몇 번째 데이터를 선택했다라는 거. 그럼 이 2를 가지고 또 저희가 데이터를 처리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럼 이 2라고 하는 숫자가 나오는 부분이 어디요? CU, 셀 연결. 요 셀하고 연결이 되어서 값이 표시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콤보 상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러분들이 실습을 해보시면 아시겠지만요. 사용하기에는 편한데 저희가 만드는 거는 그렇게 쉽지만은 않으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일식 증가 감소시키는 회전자. 그래서 위에 버튼을 클릭하게 되면은 값이 올라가고, 그 다음에 아래쪽 거를 누르면 값이 내려가게 되세요. 그래서 현재 값은 2008년, 최소 값은 1900까지밖에 안 내려간다는 얘기예요. 최대값은 2100년. 그 다음에 한 번씩 누를 때마다 일씩 감소하거나 증가하거나. 그 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요 컨트롤 서식은요. 자, 셀을 연결해서 사용을 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F3을 연결해서 요 값을 받아서 쓸 수 있게끔. 그래서 비교적 회전자는 여러분들이 사용하시기가 편하실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제 저희가 양식 도구 모음을 이용해서 한번 문서를 간단하게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먼저 명령 단추 그 양식 도구 모음부터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은 먼저 그 명령 단추는요, 매크로하고 같이 연계지어서 사용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럼 매크로를 먼저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저희가 여기 데이터를 지우는 매크로를 한번 만들어 보실 건데요. 자, 저희가 그 데이터를 지우실 때 그냥 범위 지정하신 다음에 딜리트 하면은 글자만 지워지게 되죠. 자, 그래서 저희가 편집해 보시면은 지우기에서 모두를 누르시면 서식과 내용과 메모를 한꺼번에 지울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거를 매번 작업하실 때마다 편집에 가서 지우기 모두를 하시는 게 아니라 매크로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은 먼저 도구에서 매크로, 그 다음에 새 매크로 기록으로 들어갑니다. 자, 매크로 이름은 자, 데이터 지우기로 한번 볼게요. 자, 그 다음에 바로가기 키는 안 할게요. 왜냐하면 저희가 그 명령 단추를 이용하실 거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현재 통합 문서에다가 놓도록 하겠습니다. 위치는 확인. 자, 그런 다음에 커서 위치되어 있는 자, 편집에 가서 그 다음에 지우기 모두, 그 다음에 기록 중지. 자, 여기서 조심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요, 매크로를 실행하고 나서 여러분들이 H2라고 하는 셀을 찍으면 항상 데이터는 이 매크로는 그러면 실행을 하게 되면 H2만 지워지게 되세요. 그래서 혹시 자, 제가 작업할 때 잘 생각해 보시면은 셀을 선택하는 작업은 하지 않았습니다. 커서는 그냥 두고요. 그 다음에 편집해서 지우기 모두만 눌러서 매크로를 실행했어요. 자, 그러면은 이 매크로를 한번 명령 단추에다가 등록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은 도구 모음 비어있는 부분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그 다음에 양식으로 갑니다. 그 다음에 조심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요. 양식과 그 다음에 컨트롤 도구 모음이 같아요, 모양이. 이렇게 보면은 얼핏 보면은 흡사하다라는 거, 그쵸? 느껴지시죠? 근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작업은 양식이라는 거. 그래서 요 앞부분은 조금 다르거든요. 그래서 흔히 보시면은 컨트롤 도구 모음 이렇게 만들어 놓으시고 안 된다라고 하시는 분도 계세요. 자, 그러면은 먼저 단추를 적당한 위치에다가 만들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매크로 뭘로 지정하시면 되나요? 데이터 지우기, 확인. 또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셔서 매크로 지정이라고 하셔도 돼요. 자, 그래서 여기 버튼에다가는 데이터 지우기. 자, 그러면은 한번 실행을 한번 해볼게요. 자, 범위 제가 일부분만 범위 지정 한번 해볼게요. 자, 그 다음에 데이터 지우기. 그러면은 보시는 것처럼. 왜냐하면 제가 조금 전에 그 클릭 작업은 안 합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매크로에 등록하실 때. 그래서 범위 지정해 놓고 우리가 매크로에다 기록해야 되는 거는 편집에서 지우기에서 요 작업만 기억을 하시면 돼요. 그래야지 데이터 범위 지정하고 데이터 지우기만 하시면 보시는 것처럼 저희가 편집에서 지우기 그 다음에 모두 한 결과를 얻을 수가 있으세요. 자, 그래서 명령 단추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혼자서는 사용할 수 없고요. 이런 식으로 매크로라든가 또는 VBA를 연결해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콤보 상자를 이용하시는 그 예인데요. 자, 저희가 이 자료가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나는 부서가 기획부인 데이터만 결과를 표시했으면 좋겠어요. 자, 그럴 경우에 저희는 흔히 이제 자동 필터 같은 거 이용하셔도 되는데, 자동 필터 같은 경우 원본이 어떻게 되나요? 원본이 바뀌게 되죠. 자, 그런데 저는 그렇게 안 하고 원본은 그대로 있고 부서가 기획부인 데이터만 이렇게 별도의 장소에다가 결과물을 냈으면 좋겠어요. 자, 그런 경우에 저희가 어떤 기능을 사용하게 되냐면 고급 필터를 사용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데이터에서 필터, 고급 필터. 자, 그러면은 데이터 범위 잡혀 있고요. 다른 장소에 복사하실 거예요. 조건의 범위는 부서가 기획부이다. 어디에다가요? 자, H5에다가 결과물을 표시하도록 할게요. 자, 확인. 그러면은 보시는 것처럼요. 이렇게 자, 기획부인 데이터만 표시가 되는데 그러면 예를 들면 이번에는 기획부가 아니라 총무부를 보고 싶어요. 그러면 다시 필터링을 하셔야 되거든요. 고급 필터를 하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작업들을 똑같은 작업을 계속 하셔야 될 때 매크로를 역시 이용하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먼저 요거부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저희가 도구에서 그 다음에 매크로, 새 매크로 기록. 그러면 여기에다가 필터링이라고 넣을게요. 확인. 자, 그러면은 먼저 뭐부터 하시냐면 여기에 기존에 있는 결과들을 지우시는 작업부터. 그래서 범위 지정하신 다음에 편집해서 지우기 모두. 이거는 범위 지정하셔도 되죠. 왜냐하면 항상 결과는 H5열에 나올 거니까. 자, 그런 다음에 데이터에서 필터, 고급 필터로 갑니다. 자, 그러면은 자, 목록 범위 잡혀 있고요. 다른 장소에 복사하실 거예요. 조건은 항상 H2, 그 다음에 조건의 범위는 항상 H5부터 결과가 나오게끔요. 확인. 그러면 이번에는 총무부가 나온 거예요. 기록 중지. 자, 그러면은 저희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단추를 눌러서 자, 필터링 확인. 자, 그러면 여기에다가
자, 텍스트 편집. 그래서 결과 보기. 자, 그러면은 부서를요, 이번에는 인사부로 한번 해볼까요? 인사부로 바꾼 후에 결과 보기를 한번 눌러볼게요. 그러면은 보시는 것처럼. 그 다음에, 다시 한번 해볼까요? 자, 그러면은 총무부다. 결과 보기, 총무부. 자, 그러면은 여기 부서를요, 이렇게 직접 입력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아까 보셨던 것처럼 양식 도구 모음을 한번 이용을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목록 상자를 먼저 만들어 주시고요. 자, 그런 다음에 여기에서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아무것도 안 나와요. 그러면 여기에다가 마우스 오른쪽 버튼 컨트롤 서식. 자, 그러면은 앞에서도 설명드렸던 것처럼, 자, 입력 범위는 뭐를 하시면 될까요? 부서 이름을 넣으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부서명을 등록을 좀 해놓을게요. 그래서 보시면은 기획부, 그 다음에 총무부, 그 다음에 인사부, 뭐 이렇게 하셔도 되는데, 자, 역시 고급 필터를 사용해서 저희가 데이터 걸러내는 방법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범위 지정하신 다음에요, 데이터, 그 다음에 필터, 고급 필터. 자, 그런 다음에 범위 다시 지정해 줄게요. 이렇게만 잡으셔요. 그 다음에 다른 장소에 복사하는데 이번에는 조건을 주지 않고요. 왜냐하면 지금 하시는 작업은 부서명을 중복되지 않게 한 번씩만 표시하는 기능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동일한 레코드는 하나만. 자, 확인. 그러면은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요. 중복되지 않게 부서명이 리스트가 만들어지게 되거든요. 자, 그런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 그 다음에 컨트롤 서식. 자, 입력 범위는요, 부서명. 자, 그 다음에 셀은 어디다가 연결할까요? 제가 여기다가 한번 연결해 볼게요. 그래서 확인. 자, 그런 다음에 클릭 누르면은 보시는 것처럼 총무부, 기획부, 교육부 이렇게요. 그래서 우리 눈에는 총무부가 보이지만 컴퓨터가 실제 처리하는 건 2라는 걸 처리하게 돼요. 왜요? 총무부 두 번째 있잖아요. 자, 그러면은 문제가 조금 있습니다. 자, 요거 조금만 밑으로 내릴게요.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분명히, 그러면 제가 영업부를 클릭하게 되면 4가 바뀌면서 저희 아까 왜 고급 필터에서 H1부터 H2가 조건이에요. 그러면은 여기 4니까 여기도 당연히 영업부로 바뀌어야 되겠죠. 그런데 안 바뀌잖아요, 지금. 여기 숫자는 바뀌는데 부서는 안 바뀌죠.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뭐를 하나 더 해주셔야 돼요. 자, 추주 명령을 한번 사용해 볼게요. 추주는요, 저희가 이 값이 1이면은 뭐를 쓰시면 되나요? 기획부. 2면요, 총무부. 3이면은 인사부. 그 다음에 4면요, 영업부. 그 다음에 5면은 교육부. 이렇게 되네요. 자, 그러면은 한번 볼까요? 자, 제가 1번 눌렀어요. 그러면 기획부. 왜요? 여기 1이 나왔으니까. 자, 2면요, 총무부. 3이면 인사부. 4면 영업부. 5면 교육부. 이렇게요. 자, 그러면은 이 부분을 저희가 이렇게 위에다가 얹어놔도 되시겠죠? 자, 그러면은 한번 볼게요. 자, 그런 다음에 이것도 지금 요 아래쪽에 숫자를 저희가 쭉 가려 볼게요. 그래서 이렇게 이동을 시키셔서, 자, 그러면은 총무부, 그 다음에 결과 보기 누르면 총무부, 영업부, 결과 보기, 그 다음에 기획부, 결과 보기.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보시면은 조금 어려우실지 모르겠는데 원래 매크로는 이래요. 그러니까 그 만들어 놓고 쓰기에는 참 편한데 만드는 과정은 쉽지만은 않으십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렇게 처음 예를 보고서 당황하실 수도 있고 어렵다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저희가 뒷부분의 예도 이런 예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는 콤보 박스는 이렇게 이용을 할 수가 있겠구나 정도만. 그래서 직접 여러분들이 콤보 박스를 만드실 수는 없으시더라도 콤보 박스가 이런 역할을 한다는 거 정도만 봐두시면 돼요. 방금 말씀드렸던 대로 뒷부분의 예에서는 이렇게 양식 버튼을 좀 다양하게 이용을 하실 거거든요. 자, 이번에는 회전자를 보실 텐데요. 자, 저희가 지금 보시면은 작성연해서 2008년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예를 들면은 이제 내년 되면은 2009년으로 바꾸셔야 되겠죠? 예. 그럼 물론 이렇게 바꾸셔도 되지만 회전자를 한번 해볼게요. 자, 그래서 양식 도구 모음에서요. 자, 회전자. 그래서 요 옆에다가 이렇게 만들어 놓도록 할게요. 자, 그런 다음에 역시 마우스 오른쪽 버튼 컨트롤 서식에 가셔서 현재 값은 얼마로 되어 있나요? 예, 2008년으로 놓을게요. 그 다음에 최소값. 저희 보면 연도 1900년 밑으로 내려갈 수 없어요. 그 다음에 최대값은요. 예, 2100년 정도로 놓을게요. 자, 이거는 여러분들 임의로 넣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증분 변경. 한 번 누를 때마다 1년씩. 그거를 어디에 연결해요? F1에다가. 그래서 비교적 여기 보면은 이 회전자 같은 경우는 쉽게 저희가 응용하실 수가 있어요. 자, 확인. 자, 그런 다음에 올려보시면은 또는 내려보시면 이렇게 저희가 편리하게 일정한 값을 올리거나 내릴 때 사용하시는 게 이렇게 회전자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저희가 도구 모음들 중에서 명령, 콤보, 회전자만 보셨는데요. 그동안 이거를 보셨던 분들은 야, 신기하다. 그 다음에 되게 편하다라고 하셨던 분들 이렇게 왜 보기만 하셨잖아요. 근데 어떠세요? 정작 만들어 보니까 그렇게 어렵지 않다라는 것도 느껴지시죠? 자, 그래서 방금 말씀드렸던 대로 좀 처음 보시는 분들은 어려우실 수도 있고 생소하실 수도 있지만 뒷부분의 예제에서 저희가 양식 도구 모음을 좀 다양하게 이용하는 예들을 보실 거예요. 자, 그러면은 두 번째 시간 양식 도구 모음은 이렇게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